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삶에서 무언가를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의 평화는 줄어든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에 더 착해 보이려 할수록 내면의 짐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칼 융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러한 모순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해되거나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융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적이지도 않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진실입니다. 칼 융의 말년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말의 감소입니다. 젊은 시절 개념을 구축하고 체계를 세우며 심리학의 경계를 넓혔던 융은 나이가 들면서 설명보다는 관찰을 선택했습니다. 이 침묵은 피로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침묵은 의식을 소음으로부터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융에게 있어 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침묵은 특정한 경지에 도달한 마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융이 했던 인터뷰, 썼던 글, 그리고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남긴 개인 노트에는 공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으며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융은 이제 무언가를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 세상에 무언가를 더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과잉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융의 침묵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단순화입니다. 이 침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침묵은 도피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젊은 시절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맡고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일정 나이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내면의 공허함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말년 침묵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 세계를 향해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는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진정한 갈등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침묵은 세상을 포기한 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인간에게 강요하는 인위적인 소음에 대한 거부입니다. 명성, 학문적 권위, 올바르게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 이 모든 것이 뒤에 남겨집니다. 오직 질문만이 남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이 삶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융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사람들에게 기성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멈춥니다. 기성해답은 기성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질문과 함께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융의 침묵은 교훈적입니다. 그의 침묵은 관찰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개성화가 이론을 넘어 삶의 현실이 되는 시기입니다. 융은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무엇을 주든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소리내어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침묵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융의 말년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목적지였다. 이 시기 칼 융의 침묵은 또한 일종의 걸러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평생에 걸쳐 축적된 생각, 이론, 업적, 그리고 명칭들은 점차 의미를 잃어갔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진정한 성숙에 도달하려면 그 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말년의 복잡한 설명을 피했다. 복잡함은 깊이가 아니라 단지 정신적 방어 기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융은 이제 사람이 자신을 설명하려 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여기서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의 포기였다. 이 침묵은 또한 대면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융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수가 줄어든 것을 거리감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아니라 표면적인 것과의 거리였다. 융은 깊이가 없는 관계, 생각, 역할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의 이 단계에서 그는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해 존재한다. 보는 행위야말로 인간이 자기 자신과 갖는 가장 솔직한 접촉이기 때문이다. 융의 침묵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말하지 않은 것들은 말한 것들보다 더 무거워진다. 융은 말년에 이르러 침묵과 함께 시간 인식 또한 변화한다. 성급한 마음은 산만하고 성숙한 마음은 느리다.
융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다. 어떤 진실은 기다리는 자에게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는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융의 침묵은 바로 이 언어를 듣기 위한 것이다. 칼 융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 중심에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사회적 수용을 위해 선택하는 말투, 인정받기 위해 조절하는 행동, 소속감을 위해 만들어내는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은 가면 없이는 완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면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전부가 될 때 위험이 시작됩니다. 융은 말년에 바로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성공적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찬사를 받지만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얼굴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산적인 태도는 결국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소나가 밝을수록 내면 세계의 침묵은 깊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지 못하는 매 순간 내면의 분열을 경험합니다. 한쪽은 적응하고 다른 쪽은 움츠러듭니다. 억압된 쪽이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융은 억압된 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페르소나가 강해질수록 진정한 자아는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이 그림자는 결국 불안, 무의미함, 불만족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불행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위기는 페르소나가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실직, 노화, 지위 상실, 큰 실망, 이러한 순간에 가면은 그 기능을 잃습니다. 사람은 처음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벗어던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불안정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페르소나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체는 고통스러운데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체성의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가면을 잃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희생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은 미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혼을 소진시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도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깊은 형태의 고독, 즉 군중과 박수갈채 속에서 느끼는 고독입니다. 페르소나는 사람을 사회에 통합시키지만 내면 세계와는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융은 페르소나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지만 가면 그 자체가 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는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의미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얼굴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 비로소 자기 인식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야말로 융의 심리학에서 변혁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페르소나 개념의 가장 교활한 측면은 그것이 사람을 점차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상의 변화, 침묵의 수용, 그리고 말하지 않은 문장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피하다가 자기 표현을 포기하고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사람은 내면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숙함으로 비춰지지만 내면적으로는 심각한 단절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될수록
타인의 기대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억압의 도구이기도 하다고 지적합니다. 사회는 자신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다른 것을 바로잡고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되기보다는 수능주의자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선택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동적인 반사작용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동화된 페르소나가 사람의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왜 피곤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페르소나를 오래 유지할수록 그것을 버리는 것이 더욱 두려워집니다. 이 가면을 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두려움이 개성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난해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 즉 억압된 분노, 부정된 질투, 인정하지 않는 두려움, 표현되지 않은 욕망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측면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을수록 자유로움은 줄어듭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사람의 어두운 면일 뿐만 아니라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잠재력은 건설적인 힘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사람의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이 억압된 영역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끌리고 같은 갈등을 겪고 같은 감정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순간은 바로 자신이 가장 정당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융에 따르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판단할 때 그림자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을 외부로 투사함으로써 스스로를 면죄합니다.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잘못은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외부로 투사될수록 세상은 더욱 위협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를 냅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무의식의 복수라고 설명합니다. 억압된 것이 더욱 강력한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침착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폭발할 수 있고 자신이 강하다고 믿으면서도 사소한 비판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직면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은 그림자를 부도덕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공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부정한다고 해서 미덕을 갖추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잘못된 선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후회만 느낄 뿐입니다. 이 후회는 새로운 억압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심화됩니다. 융은 그림자가 관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투영합니다. 비난, 실망, 상처는 종종 이러한 무의식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한 부분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이러한 도피는 단기적인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로움을 낳습니다. 융에 따르면 많은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내적 긴장을 유발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자신에게 잔인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의식 속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을 통합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합니다. 자신의 반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느낌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림자가 은밀하게 자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융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강조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연약하고 겉으로는 조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긴장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림자와의 솔직한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시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한 그림자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와 접촉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의식 속으로 떠오르면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이전처럼 기분 좋은 느낌은 들지 않지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도기는 통제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흔들림은 퇴행이 아니라 변혁의 문턱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한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방어 기제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더욱 신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선택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융은 그림자 작업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번의 대면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겹겹이 드러나며 깨달음의 순간마다 새로운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반응의 근원을 보고 도피처를 인식하며 변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믿음은 권력처럼 보입니다. 계획하고 조직하고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안정감이 대부분 정신적인 구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내면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을 피할수록 외부 세계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여기서 통제는 해결책이 아니라 방어 기제입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의 근원은 내면의 불안감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불안감의 무의식적 뿌리에 주목합니다. 억압된 두려움, 인정하지 않은 그림자 같은 요소,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은 사람을 끊임없이 경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계 상태는 결국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침묵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번아웃이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번아웃은 단순히 과로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경계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놓아주는 것을 잊을 때 지쳐버립니다. 모든 것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모든 감정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 애쓰다 보면 내면의 에너지는 급격히 고갈됩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 체계적이며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내면의 활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위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은 지나친 통제 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통제된 삶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관리되는 삶일 뿐입니다. 융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합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가 커질수록 자발성은 감소합니다. 자발성이 사라지면 삶과의 연결고리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의무가 됩니다. 휴식조차 계획되고 감정조차 측정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질서는 잠시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러한 질서를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고 동기가 저하되며 무의미함이 커져갑니다. 왜 피곤한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단지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과잉은 내면의 균형 상실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통제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라는 환상의 또 다른 대가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타인 또한 통제하려 들고 마치 자신이 타인이 무엇을 느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언제 변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초래합니다. 융은 여기서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내면의 혼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 들고 이로 인해 관계는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감정 대신 기대가 지배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감은 약해지고 친밀감은 줄어듭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통제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통제를 포기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책임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의 성숙이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끝날 때 비로소 사람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피로감은 고요한 활력으로 바뀌고 마음은 더 이상 끊임없이 싸우지 않게 됩니다. 통제에 대한 환상이 깨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통제에 대한 환상은 또한 사람과 감정 사이의 관계를 왜곡합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경험하는 대신 관리하려고 애쓴다고 지적합니다. 슬픔은 억누르고 분노는 미루고 두려움은 무시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처음에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이 억눌릴수록 더욱 강렬해집니다. 통제된 모든 감정은 결국 더 강렬하게 되돌아옵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이 균형을 찾으려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감정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감정은 더욱 통제 불가능해지고 내면의 긴장이 고조되며 피로감이 깊어집니다. 융이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통제가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강하고 이성적이며 회복력이 뛰어난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체성 규정은 점차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약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무의식적으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부담감의 무게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강점만을 통해 존재하려 할 때 자신의 연약한 면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부는 내면의 통합성을 파괴합니다. 개성화는 칼 융이 말년에 가장 집중했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종종 오해되곤 합니다. 개성화는 더 특별해지거나 더 강해지거나 타인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융에게 개성화란 자기 자신과 연결될 용기입니다. 이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림자를 인식하고 내면의 갈등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긴 과정입니다. 융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합 없이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역할, 기대, 정체성을 해소하지 않고는 내면의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성화는 편안한 여정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대면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인생 후반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고 인정받고 자신만의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시기는 자연스러운 확장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계속되면 내면의 정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취에서도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개성화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융은 이러한 열망이 억압될 때 개인은 내면적으로 메말라 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외부 세계는 확장되는 반면 내면 세계는 위축됩니다. 개성화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인간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통합해야 합니다. 개성화는 선과 악으로 분리된 부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요구합니다. 융의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미덕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약점, 억압된 욕망, 어두운 생각 또한 전체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과 분열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개성화는 이러한 분열을 끝내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도덕적 정화가 아닌 심리적 통합으로 정의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 내면의 갈등이 완화됩니다. 반응은 줄어들고 선택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로써 개인의 삶에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융의 마지막 경고는 개성화가 군중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립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면 일부 유대감은 약해집니다. 수능을 위해 유지되었던 관계는 해체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융은 개성화가 소속감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순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적지만 더욱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러한 외로움은 내면의 군중이 흩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시간 인식 또한 변화합니다. 융은 조급한 마음으로는 통합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는 빠른 결과가 없습니다. 모든 깨달음은 새로운 책임을 수반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인식하고 방어 기제를 이해하며 자동적인 반응의 근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무겁지만 명확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이란 이러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장을 덜하고 설명을 덜합니다. 융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성화는 미룰 수 있는 사치가 아닙니다. 이 부름을 외면하는 순간 삶은 점점 기계적으로 변해갑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해지고 감정은 얕아지며 관계는 피상적이 됩니다. 내면의 긴장은 커지지만 그 원인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성화는 이러한 기계적인 삶을 깨뜨립니다. 자신을 알아갈수록 삶은 더욱 단순해집니다. 역할은 줄어들고 방어 기제는 줄어들며 내면의 진실이 더욱 드러납니다. 융에 따르면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꽃을 피웁니다. 자신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삶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내면의 모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움츠러듭니다. 내면의 모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일관되고 명확하며 변하지 않는 존재로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자신의 가변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강인함과 연약함, 용감함과 비겁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를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융은 이러한 긴장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내적으로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이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된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가 줄어듭니다. 비판은 이전처럼 상처가 되지 않고 칭찬도 과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외부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내면의 중심을 찾게 되면 외부 세계의 변동이 덜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절이 아닌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러한 거리를 냉담함이 아닌 명료함과 연결시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반응이 아닌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칼 융이 생애 끝에 다다랐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심오한 단순화였다. 이 단순화는 단어의 축소가 아니라 의미의 집중이었다. 융의 마지막 메시지는 큰 소리로 선포되지 않았다. 선언문처럼 제시되지도 않았다. 그가 깨달은 진실은 외침으로는 전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외부 세계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융의 침묵 속 마지막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삶의 끝에 남는 것은 업적이나 명성,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과의 관계뿐이다. 융이 마지막 단계에서 강조하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감정이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존경을 받으며 강한 정체성을 구축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성취는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평화롭지 못한 내면의 모든 부분을 생의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간다. 이 짐은 나이가 들어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해집니다. 방어 기제가 약해지고 역할은 시대에 뒤떨어지며 에너지는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게 됩니다. 융의 침묵은 이러한 대면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더 이상 도피할 방향은 없습니다. 융에게 침묵은 후퇴가 아니라
명료화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결점을 보고 한계를 받아들일 때 더욱 평온해집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함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심오한 명료함이 있습니다. 융의 지속적인 영향은 사람을 겁먹게 할 정도의 비관주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희망은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정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가 확립되면 삶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어집니다. 의미는 평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융에 침묵하지만 영원한 결론은 바로 이러한 의미 탐색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거창한 선언을 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리키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칼 융의 침묵 속에 담긴 그러나 변함없는 결론은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일, 인간관계, 목표, 이상, 심지어 고통까지도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도피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끝에 다다르면 모든 고난을 넘어 오직 자기 자신과의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게 됩니다. 이 마주침은 미룰수록 더욱 가혹해집니다. 융의 침묵은 바로 이 가혹함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사람이 일찍 자기 자신과 마주할수록 삶의 끝은 심판이 아닌 완성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시점에서 융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삶의 끝에서 사람은 젊은 시절의 선택, 놓쳐버린 기회, 그리고 억눌렀던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회고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내면의 평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침묵 속에 담긴 결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더욱 연민 어린 시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민은 자신의 실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말합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완벽을 향한 노력이 멈추면 내면의 긴장도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점은 의미의 단순화입니다. 삶의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거창한 목표나 야심찬 이상에서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의미는 일상 속에서,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단순한 자기 성찰 속에서, 정직한 수용 속에서 나타납니다. 융은 이러한 단순한 의미가 영원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한 이 의미는 존속합니다. 융의 침묵은 이 깊지만 소박한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융의 침묵하지만 영원한 결말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결말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열린 공간과 같습니다. 거창한 해답이나 기성 처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변화를 가져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삶의 기복에 더욱 굳건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용하지만 변함없는 결말은 바로 이러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자신과 화해하면 삶과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